안녕하세요. 핸드폰 잃어버린 사람인데요. 저 있는 데 가서 주시면 안 될까요? 갑자기 너 보고 살인범이래? 내가 직접 찾아갈 테니까. 디즈니 플러스의 장르 흥행 보증 수표로 불리는 지창욱 배우의 처절한 복수, 그리고 도경수 배우의 소름 돋는 첫 악역 연기까지. 절대로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최악의 악당을 통해 지창욱 배우의 매력에 푹 빠진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강남비와 사이드에 이어 이번 조각 도시까지. 벌써 세 번째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출연이라는 점이 이 드라마의 무게감을 더합니다. 일단 가장 궁금한 점, 이 드라마가 2017년 개봉한 영화 조작된 도시와 뭐가 다른가요? 단순한 리메이크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영화 조작된 도시가 3시간 16분 만에 살인자로 조작된 남자가 팀원들과 힘을 합쳐 세상에 통쾌한 한방을 먹이는 활극이었다면 드라마 조각도시는 원한의 설정을 훨씬 더 진하게 가져와 인생 전체가 파괴된 남자의 훨씬 더 어둡고 처절한 복수극으로 무게중심이 쏠려 있어요. 박태중, 닉네임 권대장은 전직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 출신의 백수로 현재는 FPS 게임에 푹 빠져 사는 인물이다. 돌아온 박태중은 PC방에서 또 다른 게임에 몰두하던 중 옆자리에서 요란하게 울리는 핸드폰을 발견한다. 짜증이 난 그는 전화를 받지만 핸드폰 주인이 30만 원이라는 거금을 사례로 제시하며 모텔로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자 마음이 흔들린다. 결국 그는 모텔로 핸드폰을 전달하고 돈을 받아 집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다음 날 느닷없이 경찰이 그의 집에 들이닥치며 미성년자 강간살인 혐의로 체포한다. 피해자는 여고생으로 박태중과 핸드폰을 전달했던 모텔에서 칼에 31번 찔려 욕조에 유기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경찰은 박태중의 집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칼, 그의 지문, 현장에서 그의 머리카락과 정액까지 발견했다고 주장한다. 심지어 30만 원은 원조 교제의 대가로 둔갑하며 그를 범인으로 몰아간다. 박태중은 결백을 주장하지만 증거는 모두 그를 가리키고 있다. 변호사 안유하는 그에게 죄를 인정하고 감형을 받으라고 설득하지만 박태중은 끝까지 무죄를 외친다. 이 사건은 언론을 통해 전국적으로 보도되며 그의 신상이 낱낱이 공개된다. 박태중법이라는 이름의 특별법까지 제정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진다. 여성단체들이 들고 일어나며 박태중을 비난하고 유일하게 그를 믿는 어머니는 그의 결백을 증명하려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세상은 차가운 시선과 멸시로 응답한다. 결국 박태중은 뉘우침이 없다는 이유로 감형 없이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1급 범죄자들이 수감된 최악의 교도소로 보내진다. 교도소에서 박태중은 마약 및 총기 밀매업자 여덕수 패거리의 표적이 된다. 여덕수는 교도소를 장악한 독재자처럼 군림하며 박태중을 끊임없이 괴롭힌다. 교도관의 중재에도 여덕수의 교묘한 피해자 코스프레로 박태중은 억울하게 징벌방에 갇히곤 한다. 다른 수감자 중 성폭행범 동성 커플이 그에게 친근하게 접근하지만 박태중은 그들의 부적절한 질문에 거부감을 느끼고 거리를 둔다. 여덕수 패거리는 이를 빌미로 박태중을 더욱 괴롭히며 심지어 그를 강간하라는 명령을 내린다. 박태중과 거부하자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그는 징벌방에서 자살을 시도하지만 실패한다. 그런 와중에 어머니는 박태중의 결백을 증명할 증거를 찾았다는 희망을 전하며 그를 격려한다. 이에 힘을 얻은 박태중은 태권도 수련을 재개하며 여덕수 패거리에 맞선다. 격투기 선수 출신의 반사신경과 맷집으로 반격하며 급기야 붕대와 철핀으로 만든 새총으로 여덕수를 제압하고 뒤돌려차기로 쓰러뜨린다. 하지만 희망도 잠시, 어머니가 자살로 사망했다는 소식이 변호사 안유한을 통해 전해진다. 어머니가 말한 증거는 장난에 불과했다며 안유한은 자수를 권한다. 박태중은 어머니의 장례조차 치를 수 없는 상황에 절망한다. 모든 희망을 잃은 박태중은 연쇄살인범의 조언을 듣고 탈옥을 결심한다. 여덕수가 복수를 위해 소요사태를 일으키자 박태중은 이를 역이용해 여덕수의 칼로 자신의 배를 찌르고 병원으로 이송된다. 구급차 안에서 난동을 부려 탈출한 그는 산길로 도주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한다. 우연히 만난 흑인 부부의 고장난 차를 수리해준 인연으로 그들의 도움을 받아 검문을 넘기고 낡은 마티즈 차를 선물받아 기동력을 얻는다. 그는 안유한을 찾아가 어머니가 말한 증거의 행방을 묻지만 허망한 답변만 돌아온다.
긴장감 넘치는 스릴러 연출과 속도감 있는 전개의 일가견 있는 조합입니다. 그리고 주인공 태중 역의 지창욱 배우는 이번에도 제대로 보여줄 거예요. 억울함을 딛고 복수를 감행하는 캐릭터로 고난도 액션과 감정 연기를 동시에 폭발시킬 예정입니다. 예고편에서도 그의 강도 높은 액션이 눈에 띄었죠. 그리고 대망의 빌런, 사건을 설계하는 조각과 요한 역의 도경수 배우입니다. 필모그래피 사상 첫 빌런 도전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예고편 속 서늘한 눈빛과 냉소적인 표정은 정말 압권입니다. 출연진도 화려해요. 이광수 배우가 요한의 VIP 고객을 맡아 긴장감을 더하고 조윤수, 김종수 배우 등 탄탄한 라인업이 태중의 복수팀과 요한의 시스템 속에서 얽히고 설킬 예정입니다. 예고편 초반, 태중이 억울하게 체포되는 장면부터 보죠. 그냥 전화 한 통이었어 라는 대사가 나옵니다. 이 짧은 문장 하나가 평범했던 삶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태중이 흉악범죄의 용의자로 몰리는 과정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는데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짜 맞춰져 있어요. CCTV, 지문, 정황 증거. 심지어 난 아무 짓도 안 했단 말이야 라는 절규조차 시스템 앞에서 무력하죠. 이 절망감이 복수극의 동기가 됩니다. 다음은 요한입니다. 도경수 배우가 연기하는 요한은 상위 1%를 위한 이 경호 서비스의 대표라고 해요. 처음부터 없던 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예고편에서 이 대사가 나오는데 이게 결정적입니다. 증거를 조작해서 사건의 진범을 새롭게 설계해주는 사업, 즉 타인의 인생을 가지고 노는 진생 조각을 하는 흑막임을 암시하죠. 요한이 고객에게 이런 섬뜩한 제안을 하는 모습에서 그의 악랄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CCTV로 태중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며 타겟을 확인하는 장면은 섬뜩함 그 자체예요. 그리고 감옥에서 모든 것이 요한의 설계임을 깨달은 태중은 복수를 다짐합니다. 앞으로 할 일이 생겼습니다. 이 대사와 함께 지창욱 배우의 눈빛이 완전히 바뀌죠. 다음으로 액션 장면으로 넘어갈게요. 액션 장인 지창욱 배우가 제대로 날아다닙니다. 예고편에 나온 카 체이싱, 좁은 교도소 방에서의 맨몸 격투, 고층 빌딩 옥상 추격전 등 스케일이 확실히 커졌어요. 배우들의 액션 합이 굉장히 정교하고 빠릅니다. 절망과 광기의 완벽한 대립입니다. 억울함에 미쳐가는 태중과 삶을 가지고 노는 요한. 두 배우의 연기 시너지가 이 드라마의 폭발력을 결정할 겁니다. 특히 도경수 배우의 빌런 연기는 기대치를 200% 충족시켜 줄 것 같아요. 두 번째, 현실 공포를 극대화한 시스템 스릴러입니다. 우리의 일상과 정보가 거대 자본과 시스템에 의해 얼마나 쉽게 조작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현실적인 공포가 깔려 있어요. 이 공포심이 몰입도를 높일 거예요. 세 번째, 모범 택시 작가의 비전 있는 복수극 카타르시스입니다. 탄탄한 서사를 자랑하는 오상호 작가님이기에 단순한 복수를 넘어 사회 부조리를 향한 통쾌한 일침과 시원한 결말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조각도시 계고편을 심층 분석해봤습니다. 원작의 뼈대를 가져왔지만 훨씬 깊고 강력한 복수극으로 돌아왔다는 점이 명확해졌어요. 조각도시는 오직 디즈니 플러스에서 11월 5일 첫 공개됩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재미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흥미진진한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도 더욱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